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인문학 강사 문명훈입니다. 전에 제가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언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문해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문맹률이라는 단어는 들어봤는데 문해력은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문해력은 문장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문맹률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데 반해 문해력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능력인 거죠.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문해력과 관련된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즈음에 해서 캐나다 통계청과 OECD가 함께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문해력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한국은 그리 높지 않은 점수를 받았었는데요. 평균 점수도 많이 낮았고 같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비교에서도 많이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뉴스에서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렸습니다. 그런데 왜 문해력이 중요한 걸까요? 최근 유튜브가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누르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플랫폼으로 떠올랐습니다. 유튜브 컨텐츠에는 매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처럼 교육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상을 찍어 올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 중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컨텐츠 유형이 하우투 컨텐츠입니다. 새로운 제품을 사면 대개는 설명서가 딸려옵니다. 전자기기의 경우 특히나 설명서의 역할이 중요한데 설명서를 읽고 어떻게 그 기기를 작동시킬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설명서를 보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그 기기를 작동시킬지 배우는 거죠. 그런데 유튜브가 아무리 정보의 보고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종류의 설명서를 다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 그 설명서를 읽고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를 자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떠올려 보면 몇 번의 클릭이나 터치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약관을 읽어야 하고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뿐인가요? 관공서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처리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문서를 읽어야 하고 작성해야 하죠. 이 단계에서 일정 수준의 문해력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과정을 수월하게 처리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어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꽤 많은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상적인 상황에서 언어적인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언어적인 능력이 있어야 일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언어적인 능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언어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유튜브를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자가 뭐죠? 앉을 수 있는 것? 나무로 만들어진 것? 딱딱한 것? 엉덩이를 기댈 수 있는 것?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이야기해보죠.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볼까요? 사랑이 뭡니까? 손을 잡는 것, 키스하는 것, 섹스하는 것, 아니면 함께 있는 것, 서로를 아껴주는 것? 여러가지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의자보다 사랑이란 단어를 설명하기가 조금 더 어렵죠. 설명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의자보다 사랑이란 단어를 설명하기 더 어려운 이유는 의자가 물리적인 대상인데 반해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의자는 우리가 직접 만질 수 있고 직접 앉아볼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설명 가능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랑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느낄 수야 있지만 그걸 표현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섹스가 사랑일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에겐 독점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를 아껴주는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일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랑관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도 매우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진 사랑이란 단어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연인 사이에서도 사랑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싸울 때가 많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크게 거리낌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이란 단어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로 말하는 것인지 대부분은 이해하고 있죠. 사랑이란 단어뿐 아니라 우리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권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책임은요? 권리와 책임은 사랑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물리적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도 우리는 권리와 책임이란 단어를 매우 자주 사용합니다. 헌법에 권리와 책임이란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올까요? 우리는 권리와 책임이란 단어를 쉽게 정의할 수 없으면서도 권리와 책임이라는 단어를 매우 자주 일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용합니다. 어쩌면 잘 알지도 못하는 개념을 가지고 인류는 어마어마한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이해하려면 방금 전까지 이야기했던 권리나 책임 또는 사랑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소통할 수 있고 사회의 논리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인류는 추상적인 개념과 함께 사회 제도를 구축해왔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여기 만원짜리 지폐가 한 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현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돈이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돈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사실 제가 들고 있는 만원짜리 지폐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종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종이를 들고 가치 있는 물건을 살 수 있죠. 중앙은행이나 국가가 이 종이의 가치를 보증해주지 않는다면 이 종이는 길바닥에 버려도 아무도 주워가지 않는 종이가 될 겁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물물 교환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재화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다 조개 화폐가 등장했고 그 후에 금속 화폐가 등장했죠. 상업이 발전하면서 화폐도 함께 발전하는데 인류가 종이로 된 화폐를 사용하게 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금이나 은은 희귀성 때문에 원래부터 가치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했던 것이지만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앙은행과 국가의 보증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이일 뿐입니다. 인류는 더 나아가 신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종이조차 필요 없는 상황인 거죠. 전산상의 숫자 변화로 우리는 원하는 물건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용카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화폐 개념의 생성과 변화는 우리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입니다. 가치를 만들어내고 확장하는 예시인 거죠. 우리가 사회적 가치에 대해 이해하려면 그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이해해야 하고 그 추상적인 개념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걸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언어적인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